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은 10% 급락, 오늘도 자리를 지켜가는 듯 보였으나 결국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1% 내외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점이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추매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마이너스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무언가 크게 바꿔놓기에는 어려운 시점이고, 좀 길게 보신다면 때를 기다려야 할 듯 보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실권주 청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급, 차트, 이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종목,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또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중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 주식에서 필요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물론 종목 소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10% 이상, 코스닥은 20% 정도 빠졌는데요. 계속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습게 개별 종목 20에서 30% 빠진 지인들도 많이 봤고, 오히려 작년 연말이 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내 악재뿐 아니라 글로벌 악재에도 좀 먼저 선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약세장에서 좀 좋은 종목군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한타증권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좀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간단하게 좀 리뷰를 드리자면,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대부분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쯤에 나올 수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16일 내일이죠.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 FOMC 이사로, 그리고 중국 물가지표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눈치 보기 장세에서 막판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에 대한 고조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은 좀 약세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이벤트들이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또 후반부쯤에는 안정된 흐름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정도, 코스닥도 1.5% 급락을 면치 못했지만, 수급, 외인들은 시장 내내 매도세로 일관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이라던가 현물, 가리지 않고 계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2,60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118억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은 3,900억 순 매도를 쳤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대되는 최근의 이런 그림입니다. 오전 같은 경우는 비료라던가 농업 좀 재지 쪽이 이렇게 강했다면, 오후에는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만 강세를 보여주면서 수급과 자금의 이동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인 오늘 시장 상황에서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좀 떨어진 종목을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는 이런 전략과, 그리고 이슈나 테마를 따라서 좀 짧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호재는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그 부등호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상황인지라 일단 분위기 반전에 대한 이런 상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시점은 8,200만 주가 상장이 되고 물량 소화 기간도 지난 이후에 좀 주가를 어느 정도 다시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실권주 청약에 대해서 좀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뭐 간단 명료하게 뭐 기존 주주와 신주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실권주 청약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2시 30분에 청약이 마감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권주 1주당 종가 가격 기준으로 좀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은 쉽습니다. 금일 종가가 15,450원이고 확정 발행가가 13,85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 1,600원, 뭐 쉽게 1주당 1,600원 정도의 이득을 챙겨갈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주주분들 입장에서 현재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는 당연히 실권주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청약이 가능한 계좌를 또 만들어서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계좌가 다르다 보니 뭐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역시나 평단을 조절할 수 없을 것이고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중을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추가 청약도 이렇게 한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얻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타 계좌를 개설해서 몇 주도 안 될 수 있는 이런 청약을 하는 건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 구주주들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현재 물려있지 않고 13,850원이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권주 물량이 212만 주밖에는 없고 이 부분이 균등으로 또 분배되는 게 아니라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청약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들은 투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큰 자금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실권주 청약으로 뭐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일단은 미지수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좀 제가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1주당 13,500원에 살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 하지만 그건 본주 가격이 15,000원대가 아니라 2만원이 넘는 이런 가격이었으면 당연히 1주당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3월 4일 신주 상장이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1,600원 이상으로 챙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주당 1,600원 이하로 챙겨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뭐 차라리 신규 매매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권주 청약보다는 3월 4일 상장 이후에 좀 저점에서 물량을 또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까지는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어제 좀 하락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구주주들은 105%까지 추가 청약을 해주면서 전체 이제 청약률을 97.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뭐 우리 사주 쪽에서 좀 미달이 났었죠. 그 이후로 대부분 악재로 좀 받아들였을 겁니다. 회사 임원들이나 우리 사주도 청약을 하지 않으면서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이나 미래성에는 좀 문제가 없고 유상증자를 너무 그동안 좀 뭐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악의적으로 유증 실패니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하지 않는 청약은 뭐 이 종목에 미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만 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중에게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를 체크를 해볼게요.
조기 졸업 초읽기 두산중공업 청약 미달 문제 없다. 청약률 97.44%, 증권사 총액 인수 방식 안정, 늦어도 3월 말 채권단 졸업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천양에서 선방했다. 완판을 달성하진 못했으나 안정적인 딜 구조로 채권단 관리 체제 졸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채권단은 오늘 3월 말 채권단 관리에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재무구조 개선 막바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전 이제 기존 주주 대상으로 청약률이 97.44% 기록을 공시했고, 이번 유증은 8,287만 주 주당 13,850원에 발행해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만약 일반 공모 방식에서도 10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이 임박한 가운데 청약 미달 소식이 미칠 여파에 시장이 이목을 집중이 됐었고, 주주 배정 주식 주당 가격이 11일 기준 주가였던 17,530원보다 낮아 흥행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업계나 채권단 측에서 청약률을 두고 괜찮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그룹의 주요 채권단인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주주 대상 유중이 청약률이 97% 수준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면서 증권사 총액 인수 방식으로 백업된 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채권당 입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같아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올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중이라는 필요 조건을 수행하면서도 두산그룹의 채권단 졸업에 눈앞에 뒀다. 당초 두산중공업이 유중대금이 들어오는 3월 초에 맞춰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하기 원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런 협의를 걸쳐서 3월 말 홀로서기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71.6%로 전년보다 68포인트 낮아졌다. 현물 출자나 자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고강도의 자산 매각 덕분 구조조정이 시작됐던 2019년 말과 비교해 순차 입금이 1조 원이 줄어든 3조 9천억을 기록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에 더욱 고삐를 줄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유두산으로 거듭날지 주목이 되고, 두산밥켓 51%, 두산건설 46%, 두산퓨어셀 30%, 큐벡스, 메카텍 모두 자회사를 5곳을 거느리는 중간 지주사 역할이고, 두산그룹 채권단 관리 체제에 마침표를 찍을 핵심으로 뽑은 이유다. 두산중공업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낼수록 그룹 재건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앞으로 수주 전망도 밝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에너지, SMR 등 미래성장 사업으로 낙점을 했고, 올해 세운 수주 목표의 36%에 해당하는 3조 2천억 원의 성장 사업에서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고, 업황도 우호적이다. 유럽에서 녹색 분류체계 텍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이 포함되며 SMR 사업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더 먼저 나와줬다면 또 득달같이 공매 세력이나 주식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런 세력들이 좀 달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제 10%에 대한 이런 급락은 사실 시장 대비했을 때도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공매나 수급도 보시면 작정하고 빼려고 하는 이런 언급도 한번 드렸었죠. 청약 미달이 된 부분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도 청약이 미달이 되면 처음 계약했던 증권사들이 좀 물량을 인수를 해주고 전체적인 금액은 이제 바뀌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가정은 소용이 없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청약 미달 문제도 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채권단 관리 졸업도 상반기에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나 부채 비율 등등 안정화가 좀 자리를 잡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실적들도 좀 턴어라운드에, 그리고 원전과 원전 이외의 수주들이 올해 또 1월 달부터 좀 나와주고, 앞으로 좀 기다려볼 게 많기 때문에 대선에서만 좀 친원전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리고 물량이 상장되는 이런 소화 기간도 좀 지나게 된다면 5월에서 6월쯤에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실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호재거리 기사도 오늘도 나와 주었습니다. 유스케일 파워 폴란드 SMR 건설 계약 두산중공업 기자재 공급 기대. 두산중공업이 지분을 투자한 SMR 기업 유스케일 파워가 폴란드 SMR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유스케일 파워는 이런 생산 업체들과 폴란드 내 SMR 건설을 위한 확정 계약을 또 워싱턴에서 체결했다고 밝혔고, 유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SMR로 전력 규모는 총 924메가와트, 77메가와트 원자로 모듈 12대로 구성이 된다. 새벽 시계는 미국 정부와 폴란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리인들이 참석을 했고, 이제 앞으로 폴란드 내 건설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스케일 파워는 이렇게 건설 부지 사업계 및 건설원가 개발에 착수를 하고, 궁극적으로 폴란드의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유스케일 SMR 건설을 추진을 한다. 유스케일 파워는 지난해 9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이번 확정 계약 체결로 폴란드 내 SMR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까지 감축이 될 수 있고, 발전소 내 270개의 정규직 일자리, 1200개의 건설 일자리, 4600여 개의 제조 부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두산중공업 투자 전략적 파트너로 또 이런 폴란드 쪽의 SMR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전에 루마니아였죠. 또 2027년에서 28년까지 유스케일 6개 모듈이 들어가는 462메가와트급 발전소 1기 좀 설치 소식도 있었고, 유스케일 파워는 계속 이런 고객사들을 유럽 내에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폴란드까지 두중에게는 계속 호재로 작용할 만한 기사거리죠. 하지만 주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유중만 아니었다면 벌써 크게 각오도 남았을 겁니다. 상반기에 유스케일 파워 상장도 좀 기다려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 내 이제 세계 지역에서도 SMR 개발과 승인이 또 통과가 되면서 더욱더 SMR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유중이라는 어두운 터널 빨리 지나가고 다시 좀 원전이나 SMR, 친환경, 탄소 중립 등등 주목되는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이렇게 매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이 62만 주 순매수, 그리고 이 여파로 프로그램도 44만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14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기관이 49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는데요. 주중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기본으로 좀 깔리고 중요하다라고 언지를 드리고 있고, 연말부터 전체 기관 매수는 꾸준히 매도를 치는 가운데 띄엄띄엄 빨간불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역시나 금융투자가 주도적으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 쪽으로 또 전이가 되면서 기간 전반적인 이탈이 되는 부분은 역시 수급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12만 9천 주 이렇게 순매도가 되면서 2일 연속으로 거의 40만 주 이상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하면 별로 안 되는 물량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직은 격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신주 상장 시점까지 남은 2주 정도, 또 연기금이 얼마나 좀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더 빠질 게 방어가 되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올릴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를 보시면 15% 정도 좀 나왔고, 공매 수량은 72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워낙 최근에 며칠간 물량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와 오늘 공매 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의 움직임으로 보면 큰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매도로 주가를 빼려고 하는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 3월 4일 물량 상장 때까지는 공매도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느 세력들이 좀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이런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건 대차 잔고 금액이 1조 4천억까지도 좀 늘려간 이후에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쨌든 축소의 분위기로 가는 이런 상황이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잔고 금액이 1조 1천억까지 많이 줄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차 상환도 좀 체결이 많이 되었고, 잔고 수량도 7,400만 주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10% 정도 공매로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공매를 활용한 큰 하락은 좀 덜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제 기술적으로 크게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구간 17,000원대를 좀 지켜왔는데, 그 상황에서 10% 이상 하락을 시켰고, 지난 11월 말부터 또 거의 처음으로 1,000만 정도의 어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게 좀 파란불이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 정도는 공매를 위한 거래량이었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지탱을 해오던 3바닥, 4바닥이 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를 뚫고 내려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시초 대비 양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어제 급락에서 반등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며칠간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을 할지, 아니면 15,000원을 다시 하회하면서 깨고 갈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일 현재 구간에서 좀 하방으로 빠지면 좀 어디까지 빠질지 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는 건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물량 이렇게 크게 상장이 되기 전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주주분들 유성증자 물량을 신청을 했다면 좀 여유롭게 더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종목이고, 유중 추가 청약까지 하셨다면 앞으로 1년 이상은 좀 더 지켜본다라고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영상 앞쪽에 번호 안내 드렸습니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